로이터스 데일리 브리핑 2025년 2월 14일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탑뉴스에서는 벤스 오른쪽에 보이시는 벤스 미국 부통령이랑 그리고 나토 세크레터리 제너럴 마크 루테가 같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넨에서 군사 안보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탑뉴스로 언급을 하면서 요게 영어를 이제 디프엘로 한글로 번역한 건데 이 미넨 그 독일에서 미넨 안보 회의를 통해서 벤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정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러시아에다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미 제재를 가한 것 같은데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한 유럽 국가들에게는 국방에 돈 좀 더 내라, 더 많은 투자할 것을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고위관리가 우크라이나 이제 나토 가입하는 문제, 그리고 2014년 이전에 그 우크라이나 있던 이제 국경으로 협상을 복귀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푸틴이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 또 이전 국경으로 협상을 복귀하는 가능성,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이제 이번 주에 국방부 장관 피터 헤그세스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돼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트럼프가 하는 말하고 마크 루비오 국방장관이 가자지고 사람들 다 쫓아낸다 그러니까 파나마의 승강 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아니다, 그 사람들 다시 와서 정착할 것이다. 서로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건지 아니면은 너무 바빠서 회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넨 안보회의는 국방 분야의 다보스 포럼, 지금 이것이 독일의 미넨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과 관세와 무역에 대한 그것을 한글로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 너가 관세를 매면 우리도 관세 때릴 거야 하는 상호 관세 계획, 영어로는 reciprocal tariffs라고 하는데 이 상호 관세를 때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 가능성을 높였다. 그렇게 로이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관세를 인상하면은 단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 유럽연합도 유럽이 비록 우리가 망가졌지만 관세 때리면 우리가 그대로 막고 있을 우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도는 지금 이제 인도는 좀 미국하고 잘 돼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미국산의 이제 석유, 가스, 밀리터리 이퀴먼트, 군사 장비 수입을 확대를 약속하고 미국과 조기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가 이제 어저께 로이터 소식에 따르면 빨리 이렇게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의 지금 석유, 가스, 군사 장비 이것을 확대를 약속했다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백악관 소식을 전달하면서 어저께 제가 이제 7만 2천 명 공무원들이 이제 그 8월 달까지 임금을 받고 자진 퇴사하는데 동의를 했다고 했는데 7,200명이가 숫자를 잘못 말한 것 같은데 7만 2천 명이 했는데 오늘 또 미국 연방 공무원들은 또 다른 해고 통지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트럼프의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고위 보좌관들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일론 머스크 팀이 있어가지고 재무부에 이제 돈이 어떻게 나가고 지불 시스템, 보건, 소비자 보호, 노동기관의 잠재적으로 민감한 데이터에 돈 문제니까 재정 문제가 아주 센시티브한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접근을 할지 말지를 두 명의 연방 판사가 이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 트럼프가 지금 이제 취임한 지 한 달이 이렇게 됐는데 이 트럼프의 취임하고 나서 초기의 행동은 왜 이런 초기 행동을 했느냐고 보니까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은 프로젝트 2025의 보수적 정책 청사진에서 제안된 내용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프로젝트 2025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스쿨 버스를 하니까 그 스쿨 시스템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대충 한번 훑어봤는데 그런 프로젝트 2025에 막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제프 베조스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블루 오리진에서 우주로 이렇게 발사한 블루 오리진을 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비즈니스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레플리카라는 것은 이제 복사 카피하는데 이 캡슐 안에 우주 캡슐 안에 레플리카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고 있다. 블루 오리진 안에 텍사스에 있는 그것을 그림을 사진을 소개하면서 쭉 이렇게 영어로 뭐 소니 에어비앤비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헤르메스 이런 소식을 한글로 번역한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프 베조스 이제 블루 오리진은 직원 10%를 정리 해고할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많은 테크들도 많이 해고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연방 정부에서 눈에 띄게 지금 어저께 7만 2천 명이 동의를 했고 또 오늘 하면은 계속 이렇게 얼마나 늘어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0% 블루 오리진에서도 제프 베조스가 10%를 정리 해고할 거다. 그 일본의 소니의 주가는 8.7%가 상승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분기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달러 강세에다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명품인 그룹인 에르메스가 있는데 이 에르메스는 기대보다 잘 나왔다. 에르메스가 비싼 1만 달러가 넘는 버킨백이라고 있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버킨백스 영어로도 버킨백스가 이게 업월드 오버 10,000 달러, 만 달러가 넘는 그 버킨 백이 이런 품목이 부유한 소비자들의 강한 에르메스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생성되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영향이 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영국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은행의 자금 조달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출 기간이 이 가짜 뉴스를 보고 뭐 어디 은행에서 뭐 이렇게 뭐 망한다더라든지 그러면은 뱅크럽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폰 하나로 금방 돈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니까 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허위 정보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The week ahead 한 주를 앞에 이제 한 주 앞으로 이번 주에 주말에 뭐가 일어날지를 쭉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한글로 한번 보시면은 이번 토요일 날 오늘이 뉴욕 시간으로 2월 14일자, 2월 15일자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휴전 협정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뭐 휴전 협정한다고 했다가 또 싸우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열받았는지 거기 인질들을 돌려준다 해도 다 돌려주지도 않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은 2월 15일까지 만약 인질들 다 안 돌려주면은 협상 끝이다. 트럼프 한다면 하니까 그게 협상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쫄았는지 안 쫄았는지는 내일 봐야 될 것 같은데 70명 정도 이렇게 인질들 다 풀어줄지 석방할지 여부에 따라서 이 휴전 협정이 잘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그러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G20 회의가 개최될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참석하는 사람은 중국 외교부장 왕이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있는데 미국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 국무장관 되어가지고 뭐 남미로 막 여러 군데 뛰어다니라고 바빠서 여기 참석 안 하는 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참석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민간 부문 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심포지움을 주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의 민간 부문 심리, 중국이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엄청난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미국이 지금 안 사, 이제 스탑, 이제 전부 다 문을 걸어 닫아버리니까 미리 이제 딱 만들어 놓으면은 쫙 상값에다가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모든 시장을 잠재우고 중국이 쫙 날개를 비상하면서 용처럼 이제 쫙 부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꿈이 지금 잘 안 되니까 수출 맡기고 투자도 잘 안 되고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 우리의 희망, 민간 소비, 민간 부문에 이제 심리를 하려면은 지금 전체 평균적으로 GDP 1인당 개인 소득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어가지고 이때 이제 중요한 소비를 자극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딱 그 목줄을 이렇게 쪼여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그 얘기하려고 심포지움을 주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알리바바 공동 창업자 잭 마를 포함한 중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참석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수입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뭐 이제 상품권도 뭐 포함이 한국에서도 뭐 상품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품권을 하든지 뭐 할인 쿠폰을 발행을 하든지 여러 가지 아마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민간 소비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심포지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게 월스트리트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건 미국의 이제 미국 소비자에 대한 것인데 이거를 지금 월스트리트가 얘기를 해가지고 월마트 분기별 보고서가 여기 미국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제 가장 곤란하게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한번 주말에 이제 주급을 받아가지고 코스코에 이제 장보러 거의 안 빠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 번씩 쭉 둘러보면 이제 가격을 보게 되고 특별히 지금 기억나는 거는 거기 이제 계란이 전에 있다. 계란이 몇 주 동안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직원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야, 계란 어디 갔냐? 그러니까 계란이 아침에 일찍 와야 살 수 있다. 들어오자마자 1시간 내에 계란이 다 동이 나버린다. 그래서 와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지난해 조류독감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거의 뭐 1억 마리인가 엄청난 양을 닭을 살치분을 해놓으니까 닭이 알을 못 낳아가지고 지금 코스코에도 계란이 없고 여기 H마트 같은데 집 주변에 이제 와이프 얘기 들으니까 가서 계란이 있긴 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앞에서 이제 이 시장 보시는 주부들이 그냥 앞에서 가만히 사지를 못하고 가격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여러 물품
음들에 이렇게 들어가서 비중이 많을 때에 이게 소비가 줄이게 되고, 소비가 줄게 되면은 또 경제가 이렇게 경쟁하고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앞으로 이제 미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될지, 월스트리트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표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 로이터의 마지막 소식인데, 얼터너티브, 지금 가자 트럼프가 가자 지구에 이제 사람들을 쫓아내는 건지 이동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집트하고 요르단에 지금 요청을 했는데, 이집트와 요르단은 즉시 카이로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는 immediately 거부를 했다고 했는데, 근데 아마 트럼프 생각에서는 박현도 교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이제 15억 달러인지 요르단하고 이집트에 미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좀 사람들 받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인상적인 것은 지금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원 스테이트, 투 스테이트, 쓰리 스테이트 솔루션. 원 스테이트는 뭐 이제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하나가 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니까 원 스테이트는 이제 접어두고, 투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한 국가로 각자 인정해서 살자는 것인데, 이게 요르단 아니고 이제 가자하고 요르단강 서안 그쪽 지역의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트럼프가 밑에 터널을 뚫어서 하나로 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이제 쓰리 스테이트 솔루션이 지금 가능한 옵션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쓰리 스테이트 솔루션은 이스라엘 한 나라, 그리고 지금 가자는 이집트로 220만 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한 나라,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것은 요르단으로 가서 그 팔레스타인은 요르단으로 이렇게 해서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이렇게 한 나라씩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쓰리 스테이트 솔루션을 어떻게 트럼프가 풀어갈지, 이것과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마무리를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한글 번역을 보시면은 트럼프의 계획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자 지구에서 쫓아내고 그들 대부분을 요르단과 이집트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근데 카이로와 암만에서는 즉시 거부되고, 지금 이제 중재자 역할을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하는 미들리스트 리비에라가 무슨 뭐 해안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중동의 이제 해안을 리비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막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제 없으면은 뭐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것인지, 이거 만들고 나서 저 북한하고 이제 외교 수립하고, 거기에 또 원산에다가 카지노나 뭐 그런 거 짓고 또 거기도 관광 단지로 하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북한 사람도 거기 원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 여기 선 꺼놓고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하다가 하면은 이게 한반도도 지금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반도 프로젝트 1260, 오늘이 이제 46일째를 맞고 있는데, 이 한반도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이게 어느 쪽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제3의 옵션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잠재적으로 위기를 이렇게 탁 헤쳐나가는 그 짝두를 타고도 끄떡없이 버텨내는 그런 기이한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위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